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16개 소방시설 관리사 합격한 이광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 일단 진도를 나가면서 그때그때 이제 필요한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 이제 1차를 준비하시는데 1차를 준비하는 게 오히려 이제 그 유리해졌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관리사 시험의 경우에는 동차 합격이 많이 나와요. 가령 고시의 경우에는 동차 합격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좀 이제 소위 말하는 장수생들이 동, 동차 합격이 많이 나오는데 1차가 워낙 어렵기 때문이죠. 2차 못지않게. 근데 이제 관리사 시험이 저도 이제 작년에 1차, 2차를 같이 봤는데 좀 넓게 보는 것이 절대 불리하진 않아요. 특히 이제 유체역학이라는 기계 구조 이런 부분 오히려 이제 넓게도 보고 깊게도 이제 보기 때문에 암기하면서 이제 공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불리하지가 않습니다. 이연물 같은 경우도 그렇게 시간을 많이 뺏기진 않아요. 또 이연물 공부랑 것이 전혀 또 관련이 없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소방 안전론 같은 경우도 이제 문제 자체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6회 같은 경우는 기술사성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기술사성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방 안전 쪽은 이제 굉장히 이제 기본이 되기 때문에 소방에 있어서 절대 불리하지 않으니까 이걸 아까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1차를 공부하는 데 있어 오히려 2차 합격에 초석을 닦는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 출제 문제 분석 학습 전략 이렇게 되는데 이제 제가 교재를 김웅준 기술사님 걸로 택했는데 책이 참 편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분석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밑에 학습 전략은 읽어보시면 되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들이고. 근데 옆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소방 관련 법령 최근 기출문제 개형을 한번 보세요. 소방 기본법, 그다음에 설치유지법, 공사업법, 이연물 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이렇게 돼 있는데 1차에서 물어보기, 그러니까 2차에서 물어보기가 조금 힘든 부분은 1차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물어봅니다. 대표적으로 그게 이제 소방공사업법이죠. 이연물 안전관리법도 그렇고요. 근데 2차에서는 보다 이제 중요하고 좀 심도 있게 물어봐야 될 것들을 이제 물어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특별한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누구나 아는 얘기도 이제 보면은 이제 2차 시험에서도 비중 있는 문제 출제도 있으니까 2차 공부를 같이 해라. 이렇게 이제 그 이 방법론에 있어서는 이제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이건 하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옆 페이지 보시면 소방 기본법이 나오죠. 시행령, 시행규칙. 법은 이제 말 그대로 법률이죠. 국회의원들이 제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냥 시행령은 대통령령, 뭐 대통령령을 말하고 시행규칙은 부령을 말해요. 장관들, 총리급.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그 법률 제정권은 국회에만 있습니다. 상권 분립상. 시행령, 시행규칙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어떤 법률을,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는 없어요. 대통령이 이제 법률안 제출권이 있을 뿐이죠. 근데 이제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첫 시간에 조금 이 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만 이 체계가 좀 잡히고 보는 데서 이해가 좀 됩니다. 법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에요.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법학은 절대로. 예, 사법시험에서도 이제 법전을 나눠준 이유가 법 조항을 외우라는 게 아니죠. 이해를 하라는 거니까. 일단 보시면 일 목적 보시면 목적 보시면 이게 1조예요. 우리나라 모든 법조문은 1조에 다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조에는 적용 범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적용 범위와 관련이 없는 것은 이제 다른 내용들이 있죠. 그러니까 1조에 가장 중요한 걸 두고 2조, 3조, 4조 이 순서도 내려갑니다. 조도 마찬가지예요. 조에서 1항, 2항, 3항인데 1항에 가장 중요한 걸 둬요. 그 다음에 2항, 3항, 4항 이렇게 이제 나갑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목적을 이제 제가 공부할 때는 이걸 외웠는데 시험에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 경계하거나 진압하고 애경진, 화재 전환 재해, 화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구급, 구급,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생신재 보호, 그래서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와 복리 증진 이게 헌법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이제 따왔는데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죠. 음, 공안 질서 유지했더니 복리가 증진된다. 보수 정권 논리죠. 그렇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걸 우리가 외우자는 게 아니라 이제 암기법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암기법이 뭐 제가 개발한 것도 있고 특별히 뭐 얼마나 대단하다 개발을 하겠습니까? 그냥 이제 그때그때 이제 필요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만든 것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이제 자기한테 맞는 부분은 이제 그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안 맞는 부분은 이제 좀 이제 자신이 만들거나 좀 개조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포스트잇 암기법이란 게 뭐 거창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뭐 개발을 했다고 말을 한 건데 이제 이 개발이냐 이제 이게 문제 되는데 개발은 이제 아이디어를 말하죠. 아이디어를 창출한 거. 개발은 어떤 물건을 만든 걸 말하죠. 예. 포스트잇 그래서 개발. 이제 바코스 원장님이 개발 이렇게 쓰셨던데 포스트잇 암기법 별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아니면 파란색이 암기에는 도움이 된답니다. 그래서 파란색 펜으로 암기하는 뭐 비법 해가지고 일본에서 뭐 베스트셀러도 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본 저 같은 경우 노란 포스트잇에 이제 까만 글씨로 처음에는 이제 연필로 이렇게 하시다 지우고 딱 애그는 이제 포스트잇이 많으면 여유가 있으시면 이제 뭐 상관이 없는데 연필로 될 수 있으면 했다가 나중에 지우고 이제 암기법이 계속 이제 자기 자신인 게 암기 이 키워드를 만들어놨는데 이걸로는 안 떠오를 때가 간혹 있어요. 그럴 때는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확정적인 게 아니에요. 처음에 만든 게. 그러니까 뭐 애경진 쓰고 2번 애경진이 예전 아씨가 화난 지혜를 만나가지고 위급한 상황에서 뭐 구급 요청을 했다. 구급. 그 다음에 생신제. 그 다음에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공안 질서 유지했더니 봉희진이 이바지. 이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다 써야 되는, 확실하게 써야 되는 거면 1, 2, 3, 4 하는 게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통으로 하셔도 됩니다. 애경진, 환한제, 위급한 상황에서 구급, 생신제 함으로써 공안 질서 유지, 복리증진. 이거 만들고 또 이거 보고 언제 외우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게 훨씬 빠릅니다. 왜냐면 이걸 말 자체는 어려운 게 없죠. 다 좋은 말들인데 이게 10번 20번도 이게 안 써집니다. 한번 써보세요. 물론 써지는 천재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은 없어요. 말은 들은 적 있습니다. 저기 검사나 판사 중에 그냥 눈으로 딱 찍으면은 다 외워진대요. 뭐 근데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정도 수준은 안 되죠, 사실. 그리고 그게 진짜 머리가 좋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반복을 하십시오. 반복을 해가지고 이걸 외우시는 거예요, 이걸. 그래가지고 포스트잇을 먼저 보시고 이걸 떠올리시는 겁니다, 이쪽을. 그럼 안 떠오르면 또 보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이렇게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녹음하실 때도 지금부터 녹음하셔도 되지만 나중에 하셔도 충분하고 벌써부터 막 녹음에 목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녹음하실 때도 가령 애경진, 화재를 예방 경계를 지나가고 환한제 구급, 화재 전환제 급박 유관 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 이런 식으로 녹음을 하시면 빨라요. 왜냐하면 이것도 기억나고 이것도 기억나고 결국은 이게 기억나면 이게 다 써집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계속 암기가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거 없이 바로 써져요. 예. 그래서 암기법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방 업무 소방력 등의 기준인데 소방기관 설치.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기관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제 여기 대통령이 나오죠, 이렇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위임을 할 수 있어요. 왜 위임을 하냐면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소방에서 관리사에서 뭔 법학을 강의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다 살이 되고 피가 될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인 어떤 소방이라든가 안전 분야, 건설 분야, 부처가 다 있죠. 노동 분야, 뭐 문체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위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위임도 이제 포괄적 위임이 있고 구체적 위임인데 여기까지 들어가지 않을게요. 이렇게 위임을 해가지고 대통령령으로 그러면 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도 더 세부적인 것들은 부령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기술적인 것들, 국민의 어떤 기본권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들. 이게 바로 고시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하자안전기준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게 지금 나를 좀 이 기준 때문에 내가 좀 손해보고 있는 것 같은데 하고 헌법재판소 들고 헌법소원을 제기해도 각하당해버립니다. 대상이 안 된다고 보죠. 예, 법률이 기본권을 제한할 때 이제 원칙적으로 또 법률은 안 되는데 재판으로 가야 되는데 법률이 또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군가산점 위반 헌법소원이 대표적인 거죠. 그런 법률로 인해서 제대군인
가산 점주는 법률에서 내 기본권이 침해된다 해가지고 헌재를 한번 갔죠. 그러니까 이 법률은 전제가 기본권의 제한과 관련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방 업무는 한번 읽어보시고,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 필요한 재원을 확보. 종합계획을 크게 한번 5년에 한번 장관이 한번 세우고, 그다음 세부적으로는 시도지사를 전문 정확히는 지자체장이랍니다. 지방자치단체장. 그 지역의 특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하지 말고 지역의 특성상 매년 하라는 거죠.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종합계획 사항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저는 이제 애웠었는데 나중으로 가져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애우실 필요는 없고 한번 눈에 익혀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와 관련해서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시면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나오죠. 본서장이죠. 보통 우리가 본서장이라고 하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시도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시도 안에 이제 소방 본서장이 있으니까 지자체장의 감독을 받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소방력의 기준을 한번 보세요. 소방력, 힘이라는 거죠.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힘은 인력과 장비다. 이 정도 보시고 총리용어 정하는 기준 등 한번 읽어보시고, 이걸 외울 분은 없겠죠. 이거 외우면은 좀 거친 편으로 미친 짓입니다.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되죠. 이제 혹시 이제 이렇게 넘어갔다가 문제 뜨면은, 문제도 이게 잘 되는 게 별표가 되어 있잖아요. 별표 3개가 중요. 만약 별표 하나짜리 이런 문제가 나와 있다. 총리로 정하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객관식 풀 때 그런 건 그냥 넘어갑니다. 한 번만 보고 계속 보지 않아요. 예. 그런 거 나오면 틀리는 거죠. 이게 뭐 80점, 90점이 넘어야 되면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요령껏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 정리하는 방법은 이제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계속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와이파이를 끄겠습니다. 쭉 보시고, 그 다음 소방 장비 등에 대한 국고 보조가 나오죠. 그래서 국가는 소방 장비의 구입 등 시도의 소방 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시도는 지방자치단체예요. 아까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이고. 근데 이제 지방자치단체를 헌법에 필수적으로 두라고, 그러니까 헌법에 두라 했으니까 법률로 안 두면 바로 위헌이 됩니다. 어쨌든 이 둔 이유는 중앙 권력을 견제를 하라는 거예요. 권력 분립과 관련이 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렇게 재정적으로 좀 보조를 받으면 독립이 안 돼 있죠. 따라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힘이 그렇게 세지는 않습니다. 물론 보조 대상 사업의 범위를 보시면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다 외웠는데 그 가능성은 2차와 관련해서 낮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한 번은 보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소방 자동차를 타고 이제 소방 활동을 하는데 잡으러 다니겠죠. 이제 그 화재도 있지만 테러 진압도 있으니까요. 자동차 타고 도망가다가 쫓아갔는데 이제 그 바다가 나오니까 소방정을 갈아타고 도망가다가 이제는 또 헬리콥터까지 가고 도망가 보니까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소방전 통신을 무전기로 전산실에 연락을 해서 방화복 위치를 알아내가지고 방화복 소방할 때 필요한 소방 장비를 가지고 잡았다. 뭐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외웠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상으로 소방 간소형 청사가 건축이 됐다. 뭐 이렇게 외웠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능성이 낮은 것들을 포스트잇으로 저 같은 경우는 만들었어요. 그냥 재미 삼아서. 근데 뭐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는 건 아니니까. 이것도 이제 스토리 기법이라고 이제 거창하게 이제 붙였는데, 근데 이게 시간이 처음에는 그냥 읽는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리겠죠. 하지만 이것이 갈수록 훨씬 빨라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책 안 보고도 생각이 나요.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제 안 써지는 게 이 부분이 안 써지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귀찮아도 소관청으로 외워버렸어요. 이렇게 안 하니까 소방용 청사의 건축인지 또 어쩔 때는 소방 간소용 건물의 건축인지 헷갈려요. 그래서 소관청으로 외워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3번 한번 읽어보시고, 또 이제 중요한 게 나오죠. 소방 용수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이게 나옵니다.